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혀 다른 두 질병이 사실은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이 과연 우리의 우울한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조합이죠? 이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바로 현재 우울증 치료가 가진 한계점들이죠. 네, 주요 우울장애는 그냥 잠깐 기분이 안 좋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우리가 보통 쓰는 항우울제들이 물론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게 또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어떤 사람에겐 아예 효과가 없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우울증과 또 다른 현대인의 질병, 바로 당뇨병 사이에 숨겨진 아주 깊고도 끈끈한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이 숫자 보이시죠? 2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거의 2배나 높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이 두 병은 완전히 달라 보여요. 하나는 마음의 병, 다른 하나는 몸의 대사 문제니까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수면 아래에 숨어있던 놀라운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울증과 당뇨병은 분자 수준에서 같은 적들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몸에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염증, 세포를 늙고 병들게 하는 산화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고장나는 HP의 축 과활성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뿌리가 같았던 거죠. 그리고 이 연구 논문의 한 구절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 두 질병은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 나쁘게 만들면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조합이죠. 자, 그럼 이 지독한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SGLT2 억제제입니다. 원래는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개발된 당뇨병 치료제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엄청난 가능성이 발견된 겁니다. 이 약이 우울증과 당뇨병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당뇨병 약이 도대체 어떻게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걸까요? 그 원리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뇌에서 염증이라는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하고요. 둘째, 우리 세포를 녹슬게 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셋째, 뇌세포가 쓰는 에너지원을 포도당 대신 케톤체라는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연료로 바꿔주고요. 마지막으로 뇌세포들 사이의 소통, 즉 연결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뇌가 새로운 걸 배우고 기억하면서 스스로 변하는 능력, 그러니까 뇌의 유연성 같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울증이 있으면 이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데 SGLT2 억제제가 바로 이 핵심 능력을 다시 끌어올려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인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들으면 정말 대단한 약 같죠? 하지만 우리는 기대와 함께 냉정한 현실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표가 현재 상황을 딱 보여줍니다. 동물 실험 같은 초기 연구에서는 정말 희망적인 결과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는 부족한 그야말로 초기 단계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과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이 연구가 우울증 치료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발견인 건 맞아요. 하지만 아직은 그 길에 들어서는 첫걸음일 뿐이라는 것, 앞으로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마음과 몸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지금
과연 과학은 또 어떤 놀라운 연결고리들을 찾아내게 될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